안녕하세요. 준수학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직사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b를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일단 여러분들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특수한 애들이라. 자, 특수한 삼각형이라고 있는데 일단 요런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그때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의 길이 같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a, 여기도 a라고 일단 잡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대각선이 있겠죠. 이런 대각선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요 길이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루트 씌우고요. 양변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즉 얘는 a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켰을 때의 길이 b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1대 1대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a 대 a 루트인데요. 얘를 양변에 1을 나눠버리면 1대 1대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각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변의 이 세 변의 길이 b는 1대 1대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꼭 좀 외우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외우고 있는 게 편리하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3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3, 여기도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바로 요 길이는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냥 3루트 2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45도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성립한다라고 꼭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삼각형이 나올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때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봤을 때 여기서 정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죠.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는 절반이니까 2분의 1a입니다. 그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수선을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씌우고요. 요 두 변을 빼면 됩니다.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 4분의 1a 제곱을 빼면 되기 때문에 요 값은 루트하고요. 4분의 3a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하나, 둘, 세 개에 각각 씌우게 되면요. 2분의 루트 3a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마찬가지로 길이 b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반만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장 긴 면이죠. 요 절반만 잘라서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아이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보셨으면 여기가 a라고 보면 여기는 2분의 1a 2분의 1a 여기는 2분의 루트 3a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2분의 루트 3a. 자, 그러면 이걸 b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때 제일 잘 알아주셔야 되는 각입니다. 한 각이 60도이고요. 한 각이 이렇게 30도인 이런 특수한 삼각형들은 항상 이런 길이 b를 같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긴 변은 a,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변은 2분의 1a, 그 다음에 중간 변은 2분의 루트 3a죠. 그래서 양변의 a를 나누고요. 양변의 2를 곱하면 2대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길이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외우실 때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일 작은 변은요. 딴 변이 아니고 30도가 마주보는 요 변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각이 커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커지고 마주보는 이 각이 작아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꼭 제일 작은 변은요 30도가 마주보는 변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이제 알아두면 왜 편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0도고요. 여기 6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작은 변의 길이가 3이죠. 그럼 가장 긴 변은 2대, 가장 짧은 변은 1대, 중간 변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에서 3배 됐다 보면은 요 가장 긴 변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3배 똑같이 시켜주니까 6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3배 시켜주니까 3루트 3이다. 계산이 아주 쉽게 편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들 좀 알아주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이제 나올 때 특수각, 요런 특수각 30, 60, 45가 특수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45, 45, 92죠. 그러면 1대 1대 원래 루트 2였는데 루트 2가 몇 배 됐다? 2배 됐다라고 보시면 x는 여기도 2배 시키면 되니까 x는 2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게 3루트 3이죠. 그러면 가장 긴 변 2, 가장 짧은 변은 30도가 마주 보는 변이니까 요 변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이다. 그러면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3배만큼 늘었죠. 그럼 여기도 3배 느니까 3이 될 거고요. 여기도 3배가 느니까 x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각이 나와 있을 때 수학 문제에서 각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각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게요. 제일 짧은 변이 얘고요. 그럼 2대 1대 중간 변은 루트 3이겠죠. 그러면 2대 여기 1인데 자 2가 보니까 6으로 변해 있죠. 그럼 3배 됐으니까 1짜리가 몇 배? 3배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으로 가서요. 자 여기가 이제 45도가 나와 있죠. 45도가 나와 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1대 루트 2의 b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x가 3이라고 찾았죠. 그럼 1이 몇 배 됐어요? 3배 된 거겠죠. 그럼 y도 3배 되니까 y는 3루트 2다.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옆에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유제 7번은 유제 8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건데 뭐 가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제일 짧은 변은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30도겠죠. 제일 짧은 변은 30도가 쳐다보는 변입니다. 그래서 이 변은 2대 1대 루트 3이니까요. 2, 그다음 짧은 거는 1 됐죠? 그러면 여기는 자 2가 6으로 3배 됐으니까 여기는 3이다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3배 됐으니까 3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변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1대 1대 루트인 거 아시죠? 1대 1대 루트인데 선생님 그런데 루트가 3루트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몇 배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루트 2에다가 x배를 해줬는데 얘가 3루트 3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 x라는 건 루트 2만 나누면 되니까 3하고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유리화시키면 2분의 3루트 6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1번의 길이는 1에서 x배를 시켜준 거죠. 2에서 잘 보십시오. 2에서 3루트 3으로 변했다. 그 얘기는 x배만큼 해줬는데 x배는 2분의 3루트 6이다. 선생님 무리수인데 이거 졸라 복잡한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루트 6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여기도 똑같으니까 2분의 3루트 6이다.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 합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루트 6 되겠죠. AD랑 CD를 더하면 3루트 6이죠. 두 개 더하면 그래서 3루트 6 더하기 요 AB의 길이는 3이다. 그래서 3으로 붙게 되면 3하고 루트 6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6을 더해줘야 되겠죠. 6. 그러면 여기는 이제 9니까 묶이게 되면은 3으로 묶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을 때는 x로 두고요. x로 두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인데요. 왜 이러죠?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옆에다가 좀 그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점이라고 이렇게 두는 녀석이 있죠. 원점이 있는데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에 있는 길이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원점하고 이런 길이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1,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O랑 A란 점이랑 이름 붙이면은 요까지 거리는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요 거리가 얼마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수선만 내리면은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x축에 여기가 x축이 있죠. 수선만 내리시게 되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1의 좌표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1.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니까요. 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의 좌표가 y1이죠. 그러면 여기는 y1이니까요. 결국에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게 바로 OA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O의 제곱이다. 그래서 루트 씌우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점이랑 거리 잡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면 이렇게 외워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x축, y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점을 여기 하나 둡니다. 그럼 여기가 뭐 3, 여기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까지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볼 건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때마다 쓰려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여기 3, 2 이렇게 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원점 사이 거리 구하실 때는 그냥 루트 씌우고 x 거 제곱, y 거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13이 우리가 구하는 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5,1이다 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요까지 거리는 얼만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우고 어차피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앞에 거 x좌표, y좌표 제곱시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루트 2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원점이랑 이제 잡지 않고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두 점이나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원점이 아닌 다른 두 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거죠. 그럼 여기를 A점이라 하고 여기를 x1, y1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B란 점이라 잡고 x2, y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쟤랑 똑같습니다. 요 하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데 일단은 x축의 두 점에 수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죠. 그럼 얘가 x1이 되겠고요. 여기가 x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도 놔둬 볼게요. 그럼 여기가 y1. 자, 여기는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왜냐하면 수선을 내리고 여기도 수선을 내렸습니다. 각각 수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길이는 두 변의 길이니까 x2 x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루트 씌우고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위랑 좀 다른 거는 원점 같은 경우에는 원점과 거리 구할 때는 그냥 좌표 두 개를 이렇게 제곱시켜 더하면 됐는데 좌표가 두 개 나온 상황에서는 원점이 한 다른 점이 나왔다 그러면 뺀 다음에 제곱시키고 뺀 다음에 제곱시킵니다.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고요. y좌표는 y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킵니다. 근데 얘를 꼭 굳이 이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x1 x2의 제곱 플러스 y1 y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보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있죠. 얘 제곱이죠. 그럼 제곱 같은 경우에는 x2 x1의 제곱이나 x1 x2의 제곱이나 같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방향이나 빼신 다음에 제곱시킨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2,
1을 해보고요. 여기가 뭐 5,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까지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됐을 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루트를 씌운 다음에요. 뭐 5에서 2를 뺍니다. 그냥 어쨌든 2에서 5를 빼든지 5에서 2를 뺍니다. 뺀 다음에 제곱을 시킵니다. 그래서 5에서 2를 빼면 3이죠. 걔를 제곱시키면 9. 자, 그 다음에 4에서 1을 뺍니다. 1을 빼면 3이죠. 그걸 걔를 제곱시키면 9다. 그래서 얼마? 루트 18이니까 3루트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향성 어떻게 빼시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뺀 다음에 제곱시켜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요 문제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개념 설명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원점이란 거리는 그냥 좌표를 제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는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루트 씌우고 OP의 거리는 바로 3,4이기 때문에 3의 제곱 9 더하기 16이니까 25죠. 그럼 5다 라고 보겠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5,3입니다. 그래서 이 PQ의 거리는 PQ의 거리는요 동일합니다. 루트를 먼저 씌우고요. x에서 2 빼면 얼마 되겠습니까? 7이죠. 7의 제곱 49. 3에서 1 빼면 4죠. 더하면 16. 그래서 루트 얼마다? 65다 라고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 원점과의 거리가 먼 것인데 그럼 원점은 0,0이죠.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제곱시켜서 더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 거리가 이제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그냥 아무 때나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시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y좌표는 y좌표끼리 빼니까 뭐 6에서 3 빼든 3에서 6 빼든 상관없습니다. 빼서 어차피 제곱시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에서 3 빼면 3이니까 제곱시키면 9가 되겠죠. 그럼 걔가 루트 10이기 때문에 x-2의 제곱 플러스 9는 10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전개시키지 말고요. 9만 넘깁니다. 완전 제곱식은 문제 풀 때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x-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제곱근을 이용하게 되면 x-2는 뿔마 1이니까 x는 2 뿔마 1 되겠죠. 그래서 x는 2 더하기 1은 3, 5r, 2 빼기 1이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이제 점을 줬네요. 그럼 1,2 뭐 찍을 수 있죠. 여기가 A, 1,2, 1,2 여기가 A, 마이너스 3,0은 B, 여기 B입니다. C는 3,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3, 마이너스 2, 여기 C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B, BC, CA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일단 AB 길이를 구하면요. AB입니다. 여기가 1,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합니다. 빼서 제곱. 그럼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죠.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2에서 0 빼면 2죠. 제곱시키면 4. 그래서 여기는 일단 루트 20이라고 적겠습니다. 답을 적으실 때는 2루트 5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안 적으시면 감점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BC의 거리가 있죠. BC는 여기는 3,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뺀 다음에 제곱시킵니다.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3 빼면 6이겠죠. 그럼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시키면 4. 그럼 여기는 루트 40 되겠고요. 그 다음에 CA입니다. CA는 루트를 씌우시고 여기 뺀 다음에 제곱이죠. 그래서 3에서 1 빼면 4가 되겠죠. 4. 마이너스 2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4니까 제곱시키면 16. 그럼 여기 루트 20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루트 5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긴 변이 얘인데요. 나머지 두 변이 같아요. 그럼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긴 한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AB의 제곱과 CA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바로 얘가 됩니다. 20 더하기 20은 40이 되겠죠. 그러면 B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 루트 20. 여기도 루트 20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이니까 답은 1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좌표 평면을 그리고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제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하면은 무조건 우선 뭐부터? 우선 변의 길이를 알아본다 이겁니다. 변의 길이를 알아본다. 알았죠? 변의 길이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게 최고 우선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세 변을 비교해서 얘가 직각인지 둔각인지 예각인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유제 10번 여러분들 하시고요. 정 안 되시면 손을 들고 질문하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가도 또 보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지 6번 갑니다. 평면에서의 최단거리가 있는데요. 뭐 이상 그림이 이상하죠? 뭐 이제 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이제 x축이 하나 있다 볼게요. x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 y축이라 하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란 지점이 있어요. A란 지점이 있고 여기 B란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에 임의의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X축 위에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X축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다고 그려볼게요. 그때 우리 어떤 얘기를 해보냐면 야 AP의 길이랑 BP의 거리를 이렇게 있잖아. P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각각 다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 달라지는데 선분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 야 이거의 최소값 구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라.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가장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시냐면 P를 일단은 선생님이 조금만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P가 뭐 한 요쯤 있다라고 해보죠. P가 있다 그랬을 때 AP의 길이랑 PB의 길이를 더하게 되죠.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디 가야 P가 지금 제일 짧죠? 이렇게 할 건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X축 위에 점 P를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 봅니다. 어느 축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봅니다. 왜요 선생님? 일단 기다려 보세요.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 보면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여기는 수직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PB의 길이 더하기 AP인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네요. 대칭 이동 시킨 점은 여기랑 같으니까 PB 더하기 A 프라임 PA 프라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BP 하나 이렇게 PA 프라임 하나 이거나 위에서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x축 위에 점을 하나를 가지고 최소값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 본다 이겁니다. 그럼 대칭 이동시키면 뭐요 선생님 이렇게 됐을 텐데 만약에 두 점을 만약에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두 점 AP 더하기 PB가 최소값이 되려고 그러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 꺾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최단거리로 가겠죠. 그래서 P가 여기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좌표가 뭐 2,3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 5,6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랑 x축 위에 점 P를 거쳐서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요 대칭 이동시킨 거 x좌표랑 같죠.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과 B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요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이어버리면 가장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빼서 제곱이니까 5에서 2 빼면
3이죠. 제곱시키면 9.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9죠. 그럼 9의 제곱이니까 8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90이니까 3루트 12 뭐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제 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바뀌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y축에 한 점이 있다라고 볼게요. y축에 점 p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때는 이제 요 거리의 최소가 어떻게 구하냐? 똑같습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b를 대칭 이동시켜도 되고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즉 p가 위치한 좌표축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를 만약에 또 대칭 이동을 y축으로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어차피 얘가 대칭 이동시켰다는 거는 접어 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럼 결국 pb 더하기 PA의 길이는 요 PA 프라임과 PB의 길이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얘가 최단거리 P의 위치는 바로 여기겠죠. P의 위치 구하는 문제는 나중에 좀 어려운 문항으로 선생님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Y축 대칭이니까 X좌표가 -1로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 3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Y축 대칭하면요. 만약에 x, y라는 좌표가 있으면 y축 대칭을 하시면 x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x, y가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부호가 y가 이렇게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을 통해서도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가셔서 또 보실 거예요. 또 보실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2 이 문제 갑니다. b가 이제 4,5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점 A와 X축의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대칭이라 그러면 이렇게 X축으로 접어 포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X값은 바뀌지 않고요. Y값만 바뀝니다. 그래서 1,-2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A 프라임, 여기 A 프라임입니다. A 프라임 B의 거리인데요. A 프라임 B의 거리는 요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요까지가 되겠죠. 자, 요까지 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여기가 1,-2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는 일단 루트를 씌운 다음에 빼서 제곱 9, 그다음 빼서 제곱하니까 49가 되겠죠. 그러면 58이니까 58이죠. 루트 58이면 4로 나누면 4일은 4, 4로 안 나눠지네요. 루트 58이 얼마지? 안 되네요. 그냥 루트 58 써야 되겠네. 루트 58 써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최소값은 당연히 얘랑 같겠죠. 그래서 루트 58이다. 길이의 최소값은 그냥 직선거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유제 11번인데, 유제 11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뭐 강을 끼고, 뭐 어떻게 돼 있다.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A 지점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인 후 B 지점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럼 A, B 두 지점까지 거리가 180, 120일 때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은 일단 숫자 큽니다. 숫자를 다 줄여버릴게요. 그래서 양변에 20으로 다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 20이라 보고요. 20이라 보고 얘를 20으로 나누면 9로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전체 길이는 얼마라고 보실까요? 이 전체 길이는 바로 20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좌표가 없잖아요. 그럼 도형적으로 이제 쳐다볼게요. A하고 여기를 P라 그러겠습니다. AP 더하기 PB의 지금 최소 거리를 구하는 거죠. 왜냐면 물을 먹이고 다시 B 지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대칭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된다. 최단 거리를 구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어차피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니까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형을 좀 그려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x축에 평행하게 하나 긋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또 수직으로 하나 연결시킨 다음에, 자, 요까지 거리가 지금 최소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여기로 오는 여기 이제 요 강가의 물을 어디서 먹는지는 정해져 않기 때문에 일단 최단 거리가 되려 그러면 직선 거리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요. A 프라임의 거리는 이렇게 이제 잡고요. 그럼 여기는 일단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여기 6이고요.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뒤집었으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9겠죠. 그럼 여기도 9니까 자 20이고 여기는 15죠. 그래서 최단 거리는 A 프라임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시게 되면 20의 제곱 400 됐습니까? 더하기 15의 제곱 225입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625이기 때문에 얘는 2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625는 25의 제곱인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답을 25m 쓸 수가 없어요. 왜? 다 20배씩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0배씩 늘려버리면은 최단 거리는 500m다 라고 이렇게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여기까지 이제 평면 도형 활용은 여기까지고요.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요 문제들은 응용 문제로 굉장히 출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